안녕하세요. 주시씨입니다. 지난 5월 21일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각국의 대표 축제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축제의 유래, 진행 방식 등을 알아보며 나라별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 어디 갈지 고민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고 여행 동기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삼바 축제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와 함께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금욕기간인 사순절을 앞둔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4에서 5일 동안 개최되고 있어요. 카니발 기간에는 브라질 전체가 일을 멈추고 밤낮 없이 축제를 즐깁니다. 리우 카니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삼바 퍼레이드도 있는데 이는 삼바 스쿨들이 경쟁하는 삼바 경연대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브라질에 와서 삼바의 열정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축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입니다. 옥토버페스트는 뮌헨에서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이자 맥주축제입니다. 1810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옥토버페스트를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방문객이 매년 평균 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축제입니다. 축제 첫날 화려한 마차와 악단의 행진이 끝나면 정오에 첫 번째 맥주통을 개봉하며 오차프티스 라고 외침으로써 비로소 옥토버페스트가 시작됩니다. 민속 의상을 차려입은 시민과 방문객이 시내 7km를 가로지르는 시가행진이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놀이기구와 서커스, 영화 상영회,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200여 개가 운영됩니다. 맥주 축제답게 축제 기간 동안 팔리는 맥주가 평균적으로 약 700만 잔이라고 하니 옥토버페스트의 열기가 느껴지죠?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가 끝난 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를 즐기러 떠나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축제는 스페인의 라 토마티나입니다. 토마토 축제로 불리는 라 토마티나는 에스파냐의 작은 마을 부뇰에서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토마토 던지기 축제입니다. 토마토의 강렬한 색채와 역동감 넘치는 축제 풍경이 여러 영화, 광고, 방송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지금은 3만여 명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토마토 축제가 있는 8월 마지막 주 내내 음악, 춤 공연, 거리 행진,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토마토 던지기는 수요일에 1시간여 동안만 진행됩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잘 익은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축제를 즐깁니다. 축제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로는 1945년 이 민속축제에서 청소년들이 채소를 던지며 싸움을 벌였는데 다음 해인 1946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후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노는 것이 유행했고 이것이 오늘날의 라토마티나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매년 이 축제에서 사용되는 토마토 양은 40여 톤이나 되며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에 엄격한 안전수칙과 규칙이 뒤따릅니다. 스페인 여행을 꿈꾸고 있다면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라토마티나를 잊지 마세요. 삿포로에 갈까요? 이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병렬 시인의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에 나온 유명한 문장이죠. 듣기만 해도 낭만적인 도시 삿포로에서 열리는 눈축제는 매년 2월 5일부터 7일간 열리는 일본 최대의 겨울축제입니다. 삿포로 시내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며 대표적인 행사로는 오오도리 공원에서 열리는 국제 눈조각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눈 조각가들의 작품이 150여 점 정도 전시되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요.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인 삿포로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눈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소박한 규모의 눈조각 전시회, 카니발 행사 등을 벌였으나 점점 규모를 확대하며 오늘날 전 세계인이 즐기는 겨울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과 정교한 얼음 조각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겨울왕국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열리는 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다른 나라 축제들보단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에 특별히 2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봄국제음악축제입니다. 프라하의 봄국제음악축제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독립을 축하함과 동시에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5월 12일부터 6월 초까지 프라하에서 펼쳐지는데요. 음악 축제에서는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 등 세계적인 교향곡뿐만 아니라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야나체크 등 체코 대표 음악가들의 곡들이 특히 많이 연주됩니다. 프라하의 봄 음악 축제에서는 정상급 음악가들이 매년 초청되어 높은 수준의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의미가 깊은 축제입니다. 프라하의 2번째 축제는 맥주 축제입니다. 물 대신 맥주를 마신다는 세계 맥주 섭취량 1위에 빛나는 체코에서는 매년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100홀은 한국 돈으로 약 5,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입장하는데요. 체코와 세계 각국의 100여 개가 넘는 맥주를 맛볼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안주를 시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17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 맥주 행사는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다른 맥주 축제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훌륭한 브루어리들의 신선한 생맥주를 종류별로 마셔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많은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축제 기간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체코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를 주관하며 라이브 무대나 디제잉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다양한 축제들을 알아봤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 축제들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GCC였습니다.